예, 이번 인사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해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녀 문제라서 잘 몰랐다는 건데 이 해명은 또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보통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네, 먼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자를 3배에서 5배수 정도로 압축해서 추천하면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때 후보자에게 사전 질문서 답변을 받는데요. 예. 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경찰도 세평을 수집합니다.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초기 단계인 그 사전 질문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녀 관련 항목은 없습니까? 네, 사전 질문서 항목을 보면 이 본인이나 가족이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정순신 변호사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아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는데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교차 검증이라든가 적어도 허위나 은폐 이런 걸 했을 때는 상당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했나 의심이 들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거짓말하면 가족 검증은 못한다는 겁니까? 네, 검증하는 쪽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 이 본인이 아닌 가족 검증은 한계가 있다입니다. 이 과거 정부들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보통 인사검증을 취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이 있는지를 조회해 보는 겁니다. 예. 이 아들 소송 판결문에는 법정 대리인인 이 정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이름만 넣어봐도 아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이것 역시 몰랐다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익명으로 보도해서 알기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익명이긴 하지만 당시 보도에선 이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논란이 보도된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이었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였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의 직속 상사였던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예,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검찰 출신의 인사 라인이 눈 감아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 추천과 1, 2차 검증 모두 이 검찰 출신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조차도 검토하지 않았거나 무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집행자의 의지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죠. 예, 정말 몰랐다면 단순히 무능한 것으로 그치겠지만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이게 더 큰 문제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